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와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상로의 텐텐베거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경제 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앞으로도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도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을 찾아라 그러면 조선도 꼽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저희도 이제 2월 달에 총 3가지 방산주를 했습니다. 2월 4일 하나시스템, 2월 5일 세트레가이, 그리고 2월 18일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는 비중을 크게 실었는데 현재까지 신고가 움직임 보여주면서 좋은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 방산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방산주, 오늘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산주에 대한 이슈인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EU 집행위원장이 유럽은 이제 재무장 시대를 돌입했다. 8,400억 달러 동원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발언들도 나오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유럽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왜 이것이 국내에 다시 한 번 더 방산주의 호재로 여겨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방산을 많이 수출했던 곳이 바로 이 동남아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보다 조금 못 산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동남아 지역에 대한 부분이 약 55%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수출 비중이 유럽 쪽에 88%가 잡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현재는 자주국방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재무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전 세계가 아직 종전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 족식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종전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이런 정치 불확실성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의 국방 예산에 대한 변화 추이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이런 재무장 관련된 이슈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방산 수출에 대한 부분이 크게 증가했던 것이 2021년도부터 갑작스럽게 큰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증가가 현재까지도 이어지면서 이런 방산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추세적 변화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무기 수출 시장에 대한 국가별 점유율을 봤을 때 2023년도까지는 우리나라는 여기에 약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점유율은 2% 정도 차지하고 있었고, 대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국방 점유율이 약 42%, 그 다음에 프랑스, 러시아, 차이나,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런 순이었습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약 8위권, 9위권 정도 되죠. 자, 그런데 최근에 조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흐름이 뭐냐면, 현재 2019년부터 2023년까지에 대한 이런 수출 증감률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본다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상당 부분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돌아서고 있는 과정들이고, 러시아는 아무래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소화하는 물량이 많았죠. 그래서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들, 그리고 프랑스가 또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또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 사우스 코리아, 바로 한국, 대한민국도 함께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로 따진다면 약 4위에서 5위권 정도 되는 규모의 수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옆에 표를 보더라도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수출이 늘어나면서 유럽 시장에 대한 타겟팅이 상당 부분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 라고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 방산주들에 대한 특징적인 것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계약건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곧장 수출로 연계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임라인 정도를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2025년도 최근 들어서 이 한국항공우주에도 움직임이 대단히 좋게 나타나죠. 지금 현재 2026년도까지 이 한국항공우주는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만큼 이런 방산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방산주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산주라고 하면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과거에는 이제 방산주라고 하면 이제 빅텍, 퍼스텍, 스페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방산주 세 가지 이제 테마, 3테마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방산주 얘기하면 독수리 오형제를 얘기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풍산. 자, 그리고 한 개 더 끼우면 이제 하나시스템. 그렇게를 많이들 얘기합니다. 요거를 좀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국내 방산 ETF가 총 3가지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방산 ETF는 7개인데 그 중에 4가지는 미국 방산 ETF고 3가지가 바로 이제 국내 ETF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ETF에 포함되어 있는 활수를 우리가 한번 매겨봤는데요. 가장 많이 있는 업체들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RG 넥스원, 하나시스템, 그리고 풍산. 아까 얘기했던 그 독수리 오형제 기업들이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포함되는 기업들이 하나오션, 그리고 세트르가이,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씩 포함되어 있는 업체들이 이제 램보 로보틱스, HD 현대중공, 유로메크 하나, 에센틱 다이내믹스, STX 엔진, AP 위성, 이노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한 번씩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할 거면 우량주 위주에 대한 공략이 이루어지려면 최소 2번 이상 포함되어 있는 쪽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우리가 기간의 수급이 좀 더 긍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대한 주가적인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월봉상으로는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을 쫓아갈 수 있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뭐 지금 70만원대 사가지고 이거를 140만원까지 더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0만원 이상까지는 한번 강하게 움직임이 좀 발생할 수 있다. 뭐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희는 이제 2월 18일날 올라올 때 여기 추천주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중을 저희가 꽤 많이 실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도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도 요 앞에 있던 85,000원대까지는 한번 베팅이 나올 수 있고, 이 자리 자체에 대한 돌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이다. 추가적인 수주 이슈가 있다고 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시스템도 보면 매집 가격이 약 2만원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39,000, 4만원대 한번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윗꼬리 자체가 일부 차익 실현을 위한 윗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런 지금 하나시스템이 주로 납품이 들어가는 곳이 현대로템 보면 이제 전차 안에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 기업이 바로 이 하나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현대로템이 수주를 받을 때마다 하나시스템도 같이 수주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RG 넥스원. 자, LRG 넥스원도 지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세적으로 바뀌어서 넘어가는 흐름들이고, 보다시피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빠졌을 때 받아가지고 가는 형태죠. 그만큼 이런 쪽은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물리면서 올라가는 추세니까 이런 것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세트레가이 같은 기업들이 우량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승폭 자체가 아직까지는 제한되게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이제 세트레가이 같은 기업들이 중장기로 본다면 더욱더 강하게 좀 뽑아낼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신규적인 접근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봤고요. 자, 그리고 인텔리안테크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반등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ETF에 포함되어 있는 비중 대비해서는 주가가 상당히 빠져 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손바뀜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증가가 지금 이제 추세적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긴 시간을 본다면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자리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풍산 이런 기업들도 보면 거래량이 평소 때 많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흐름 자체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도 우리가 지금 최근 과거에는 이제 구리 가격과의 조금 연관성이 좀 있던 기업이었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포탄 관련된 이슈가 또 붙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풍산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 대신에 조금 흐름은 느릴 수 있다는 것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시황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일부 현금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는 조금 우리 가족분들하고 일단 현금을 좀 챙기자,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라가면 올라가서 사면 되고 빠지면 거기에서 좀 더 저렴한 가격대에 살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불확실성을 조금 감안해서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신고 간다고 해서 무작정 쫓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고가를 간다면 거기에서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 가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확대가 또다시 기회로 바뀔 수 있는 2025년도라고 봅니다. 2025년도 주식시장 키워드는 희망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면서 즐겁게 주식 투자하는 그런 빨간 주식 투자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빨간 주식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